자, 이번 시간에는 유성 생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 그리고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배우는 염색체라는 것과요, 유전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가 좀 낯설죠. 그래서 무엇인지 한번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안에, 그러니까 핵 속에는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물질들을 복제를 해서 내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내 몸에 세포를 구성하는데 똑같이 가져다가 써야겠죠.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거는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요,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한다는 얘기는요, 세포를 새로 또 만드는 거지. 새로 또 만들 때 풀어져 있던 게 이렇게 응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져 있던 유전 물질이 응축하면서 염색체가 됩니다.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 물질이 응축돼서 이렇게 염색체가 돼서요, 요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가 지금 하나, 두 개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거를 염색체라 하고요. 그래서 합친 거를 염색체, 한 개 한 개를 염색 분체, 이 막대기 모양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요. 이 염색 분체가 세포 분열하는 도중에 복제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나씩 나뉘어져서요, 내 자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혹은 내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우린 그거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요런 모양을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 응축돼서 염색체를 만든다. 그럼 염색체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염색체에는요, DNA라고 하는 우리 유전 정보와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 정보 DNA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세포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요. 요 하나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요런 실 같은 게 막 묶여져 있거든요. 이 실을 염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얘는 이렇게 단백질이 있고요. 요걸 감싸고 있는 유전 물질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염색체에는요, 되게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부모에서 자손으로 물려주겠죠. 그래서 바로 이 유전자들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바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면서 분열할 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유전자들, 우리 유전자들의 우리 유전 정보를 저장해서 전달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 안에 이렇게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요. 이렇게 두 개씩 같이 다녀요. 얘네들은 염색 분체들은 하나가 복제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다. DNA가 바로 유전자겠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요거 하나를 염색체라고 했죠. 요 염색체는요, 항상 요렇게 두 개가 같이 다녀요.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생긴 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죠. 이렇게 똑같은 걸 상동염색체라는데, 사람은요, 염색체가 총 46개가 있어요. 쌍으로 하면 23쌍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다닌다고 했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한 개 한 개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23쌍을 가지고 있어요. 개수로는 46개고요. 얘는요, 아빠랑 엄마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빠로 하나, 엄마로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이런 상동염색체 우리 23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은요, 22쌍은요, 남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바로 뭐라 부르냐면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 쌍, 23쌍 중에 한 쌍은요, 남녀가 다릅니다. 우린 그거를 성염색체라 부르고요. 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22번까지 지금 다 똑같게 생겼죠. 다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단 하나 요겁니다. 여기 요것만 달라요. 바로 남녀를 결정해주는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성염색체는 남성은 XY고요. 여성은 XX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오죠. 그래서 아빠의 X, 엄마의 X가 만나면 XX에서 여성이 될 거고요. 아빠의 Y, 엄마의 X가 만나서 XY가 되면 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결정해 주는 걸 성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의 수는요, 같은 종끼리는 다 같아야 돼요. 사람은 46개고요. 개는 78개예요. 고양이는 38개, 초파리는 8개, 완두콩 14개. 막 이렇게 종끼리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종끼리 이렇게 종은 다르지만 같은 종일 때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종이 다르면요, 염색수 수, 모양, 크기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가지고서 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46개, 총 23쌍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염색체에는 생물의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각 정보를 뭐라고 부르죠? DNA라고 했죠? 자, 사람의 상동염색체의 같은 염색체는 총 23쌍이고요. 이 중에 상염색체는 22쌍, 성염색체는 한 쌍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염색체, 유전자, 그리고 상동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